6월의 첫날 증시 워밍업 시작할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만나는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트를 달리는 남자와 함께 오늘도 이제 6월의 첫날을 달려볼 텐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6월 국내 증시 방향성은 5월 그래도 우리가 잘 싸웠습니다. 네. 잘 버텨냈고 이제 6월 시장 좀 새로운 분위기로 출발해 보고 싶은데 방향성 어떻게 전망해 보시나요?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버텨낸 5월,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6월, 뭐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일단은 3,200포인트가 넘어가는 선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가 출회가 됐었는데 뭐 기관이야 뭐 늘 팔았으니까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네.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반가웠었다. 환율이 하락이 좀 급한 느낌은 좀 들어요. 하지만 증시 시장에는 어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은 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지고 지수가 좀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 예측되기는 좀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는 조금 더 괜찮은 분위기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뭐 지수 랠리는 뭐 여전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디까지 치고 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저께 이제 외국인 첫 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목이 턴을 해서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총상위에 전반적으로 성장적으로 대변됐었던 종목에도 이제 조금씩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다양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의 확산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그런 분위기. 괜찮은 네. 거네요. 견조한 흐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도 특히 이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도가 높았던 분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의 차별화가 완전히 이완화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대한 포트를 어떻게 든지 꾸리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막바지 스퍼트를 내고 있는데 이 막판 스퍼트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을 모두 싸잡아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할 종목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6월 증시의 방향성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항상 이 시간에 보듯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백신이 더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네. 결정적인 건 이거죠. 이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8인 이상 뭐 모임에도 좀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백신 접종을 가속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텐데 시장이 그 뉴스에 따라서 이제 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삼성전자와 시총 상위에 있는 뭐 하이닉스도 잘 성장주로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뭐 테이퍼링 됐든 뭐가 됐든 지수 박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새삼스럽게. 네, 참 반가운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네요, 진짜. 현대차, 기아차는 꾸준히 저는 이쪽이 좀 대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갖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하이트질로 봐야죠. 이제 만약에 가게 10시까지만 오픈했던 가게를 정상화시키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네. 하겠다. 밤새 이제 놀아야 그렇죠. 되는. 놀겠죠. 그러면은 하이트질로홀딩스가 거의 대장격 소비주로서의 네.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어저께 하이트질로 홀딩스는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하이트질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뉴스도 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mRNA 관련된 원료를 생산하는 뭐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하이브, 한미약품, GS건설, CJ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CJ가 들어가는
이 CJ 그룹주들이 지금 일제히 다 좋습니다. 네. 뭐 워낙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뭐 그룹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다 CJ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좋게 보고 CJV도 어저께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었죠. 함께 사는 종목에서는 NC소프트, 넷마블, 시총상위 게임주가 있었고요. 현대건설 일단은 뭐 쌍끌이라기보다는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잡아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다음에 호텔 신라, 한국단자라는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좀 대형주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은 어땠을까요? 시총 상위주들은 아직은 바이오 때문일까요? 조금 뭐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거기가 좀 못 가다 보니 아랫단에서는 좀 활력이 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5G 어제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데드캣 바운스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아직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트레이딩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엔터주의 매수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외인부터 살펴보면 바이오 안에서 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종 뭐 박세알 바이오랑 셀리드라는 종목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좋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뭐 해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ST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외인 매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뭐 5G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KMW, 그다음에 위메이드, 서진 시스템, 테크윙, 인터로조. 이 IT 소부장이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서 테크윙은 조금 다른 종목 대비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탄력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사고 있는 종목에서는 CJ ENM, 파라다이스, 엔터 3사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진짜 이 공연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부분, 그 실적도 좋았는데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라는 부분,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브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엔터 3사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BH 클리오, 나스미디어, 뭐 지금 나스미디어 같은 거는 광고 제일기획 그다음에 그 이노션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는데 나스미디어도 후발주자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뭐 미디어 엔터 기업들의 활약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국내 증시 섹터별 전략입니다. 이제 섹터별로 좀 만나볼 텐데 뭐 산화 제한 해제 이런 소식이 중국에서 들려서 유아용품 관련주가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도 또 잘 갔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쪽 섹터들은 사실은 이미 한 번 시세를 내고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는 확실하게 아직 끝이 아니야라는 이 뉴스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시간에서 일제히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쫓아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큰 테마일 뿐만이 아니라 이 테마가 굉장히 탄력도가 좋은 테마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산화 제한이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우리나라 다음 대선 주자 후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다음 선거 공약에 나와야 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이거 눈앞이 행복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런데 이 부분 공약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강력하게. 어떻게 그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딸 아들인데요. 뭐 어쨌든 TMI였습니다. 네, TMI였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이 공약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큰 좀 테마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속성으로 지금 시간 내에서는 아가방 컴퍼니, 토팍스 제로투세븐이 있었고요. 뭐 캐리소프트라든가 삼성출판사, 그다음에 삼익악기 이런 부분들도 시간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아용품 관련주, 산화 제한 정책, 수혜주 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섹터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기아차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 네. 일단은 첫 번째 자동차가 제가 그 쌍바닥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수급이 들어올 때 좀 자동차가 좀 탄력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막연하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 전기차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현대기아차가 마켓 쉐어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다른 타국의 자동차 대비해서 조금
뭐 이런 해석이 좀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겁은 나지만 뭐 어쨌든 고밸류를 줄 수 있는 명분도 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3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버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관련된 이슈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아차를 계속 사도 돼요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주식 1번이 일단은 기아차로 기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들은 좀 그것이 아니라 스파성 자금도 조금 담아볼 그런 분위기까지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소형주까지 단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만도라든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좋았을 때 지주사 이슈인가라는 데도 좀 초점을 맞춰봤거든요. 그러면 글로비스랑 이제 오토에버가 있을 텐데 사실 어제는 이쪽보다는 만도랑 뭐 화신 쪽이 가더라고. 그러면 자동차 본업에 대한 매력도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플러스 요인을 주는구나라고 했었을 때 뭐 자동차 주식은 좀 꾸준히 담아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소형주 안에서는 한국단자 그 EGMP에 관련돼서 커넥터 부분을 좀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차트와 수급이 좋아 보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만도, 한국 단자, 자동차주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는 우리가 꼭 포자 안에 하나는 좀 있어야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없으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도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라 2달 내내 얘기하고 있죠. 뭐 당연히 갖고 계시다 맞아요. 생각이 되고 이제 좀 어서 수익 내서 종목 교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 뭐 CGV가 출발하고 있다. J 컨텐츠 이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컨텐츠도 좀 나오겠죠. 쇼박스도 어저께 좀 수급이 포착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클리오 화장품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저께 클리오가 상당히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전히 맞아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함께 말씀드렸던 연우라는 종목도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고 달려가는 모습의 그 시작점이 어디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화장품 여행주는 각국의 여행주는 좀 탄력도가 높아져 있어서 조금 지금 아마 추격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가진 자들의 좀 영역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네. 어저께 좀 바이오 종목 중 안에서 여기저기서 좀 수급이 포착이 됐는데 이것이 쇼커버링인지 좀 마이웨이의 칼날을 갖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옥석 가리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야 좀 확인이 되게 될 텐데 이 코로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동안 백신을 개발했던 회사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사실 몇 분 계셨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우울증을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함께 좀 정신적인 고통이 좀 심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정신적인 그 신경병을 치료하는 뭐 우울증 치료제로 대변될 수 있는 아. 뭐 환인제약이 좀 이 자리에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로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이레놀이 뭐 재고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진통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니 뭐 거기에 대해서 타이레놀을 커버할 수 있는 진통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삼진제약도 함께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제약주로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뭐 딱 집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현대건설은 제가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 안에서 1등으로 지금도 사셔야 되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자체 호재뿐만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까지 더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저께 양봉 뜨면 더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계속 고객분들 어필했었는데 그런 캔들도 떴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 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 경부선 지하한다라고 해서 이 소형 건설사들이 한번 쭉 떴었거든요. 그런데 빠지면 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빠집니다. 그냥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유신이라든가 동아지질은 우리나라가 만들어낼 모든 건설에서 지화하든 해저터널하든 동아지질은 땅 파는 데는 다 가야 되고 네. 뭐 이것이 맞냐 틀리냐랑 감리를 해야 되면 유신이라는 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 주단에서 이런 주들 그리고 어저께 벽산도 좀 올라왔는데 뭐 그런 그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네. 아파트 관련된 공급 이슈는 조금 지금 바로 매수보다는 조금 쉬는 템포에서 좀 눈을 여겨두고 지켜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삽목 에스폼은 어떤 종목인가요? 뭐 딱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거푸집 같은 것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하거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가서 어떤 부분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타픽으로는 유신을 좀 동아지질 이 두 종목을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에스폼이 어저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뜨지 않았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부선 지하와 관련 이슈에서는 이 네. 유신, 동아지질 같은 종목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어제 또 네. 테마가 형성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테마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것이 이제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서 mRNA에 대한 원료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뉴스가 나왔던 이후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안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에서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주가가 제대로 못 갔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기 주가 자리를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소형주단에서 사실 이러면 ST팜이 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었는데 시간에서는 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ST팜이 하는 일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져간다, 뺏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나 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소형주단에서 좀 탄력도가 좋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 이 종목 이 뉴스가 있었을 때 움직였던 소형주가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이제 뭐 일신바이오가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다림의 좀 주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뭐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한번 뜨고 나서 지금 주가 차트가 지금 다음 순서를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지켜볼 만하다 해서 삼바가 좀 너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좀 답답하신다면 뭐 일신바이오나 시너지 이노베이션으로 좀 대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제약바이오 또 관련해서는 또 아스코 2021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이벤트가 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심을 좀 살려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좀 종목을 피킹해서 말씀드리기가 제약바이오가 네. 워낙 청개구리가 됐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안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수급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냥 오스코텍이 이 자리에서는 제가 뽑았던 종목에서는 네. 좀 들어오고 있다. 뭐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이 아스코를 쏠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바이오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으니 종목 피킹으로 대응해 볼 수는 있을 만한 상황이다. 뭐 어저께 대형주에서는 한미약품도 매수 포인트가 네. 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같은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한정남 사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